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사 후 과정, 즉 포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박사 학위까지 받고 나면은 뭐 공부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건데 뭐 또 박사 후 과정이라고까지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박사라고 하면은 학위로 받을 수 있는 것 중엔 최고로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포닥이라는 시절을 거치죠. 특히나 교수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저처럼 연구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주로 포닥이라는 시절을 거쳐가는데요. 오늘은 그 포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포닥은 인턴 제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적은 인건비로 열정적인 지원자를 뽑을 수 있고, 지원자 입장에서는 돈은 둘째 치고 다음 취직에 필요한 경력을 쌓기 위해서 이력서에 한두 줄 더 넣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상호 이익이 맞아가지고 이런 약간 애매한 자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이제 과잉 경쟁이 있고요. 이제 박사 학위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이랑 경쟁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포닥이라는 시절을 거쳐서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 거죠. 결국 포닥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이력서에 경력 한두 줄 더 넣고 그 다음에 논문 한두 편 더 써서 다음 단계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도 다들 박사 후에 포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어떻게 박사만 받고 나온 사람이 포닥 한 몇 년 더 한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쉽게. 예전에 한국에서도 학사 학위 받은 것만으로도 취직하던 시절이 있었죠. 뭐 다른 거 특별히 없어도. 그런데 지금은 뭐 해외 연수다, 뭐 영어 성적이다, 자격증, 아니면 석사 학위 그런 것들이 이제 넘쳐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양한 스펙을 쌓게 되는 거죠. 과잉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 제 생각엔 포닥도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분야별로는 포닥 없이 바로 교수로 임용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박사가 너무 많아서 포닥이 과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 같은 경우는 포닥을 뭐 두세 번씩 하기도 해요.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분야에서 포닥을 일반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대의 경우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만약에 교수로 임용되고 싶거나 연구원이 되고 싶으면은 포닥이란 시절을 거쳐요. 그 외에도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 경우, 즉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게 되는데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취직을 못한 상태에서 지도 교수님과 같이 하던 연구를 계속 이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도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포닥이라고 불리고요. 원래 이제 박사 과정 중에 했던 일들을 이어서 하게 되죠. 장점은 홈그라운드, 즉 자기가 박사 학위를 받는 동안 있었던 연구실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성과가 좀 더 빨리 날 수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자리를 잡는 것보다. 하지만 경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주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자기가 학위를 받은 곳에 남게 되면은 다른 옵션이 없어서 남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뽑는 쪽에서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거는 혼자서 연구가 진행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학생 같은 경우는 지도 교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지도를 해줘야지 이제 연구가 가능한데 반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은 혼자서 연구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박사라고 부르죠. 그런 이유에서 학교든 연구소든 연구를 진행하는 곳에서 박사 출신을 뽑는 거죠. 우선 학교에서의 포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대학 연구실에서 재정적으로 학생을 서포트하는 것도 좀 버거워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연구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큰 연구실 같은 경우 프로젝트가 좀 많고 그럴 경우 이제 연구비는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포닥을 뽑아서 일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거죠. 아무래도 그런 큰 연구실 같은 경우는 교수님 혼자서 석사, 박사 학생들 데리고서 연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연구 프로젝트도 많을 거고. 그런 경우에 이제 포닥들을 뽑아서 포닥이 이제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데리고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거죠. 물론 자기가 직접 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을 리드하고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프로젝트를 이제 한두 개 맡아서 이제 학생들과 같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죠. 포닥 같은 경우 인건비가 당연히 학생보다는 많이 들죠. 많이 드는데 그래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제 포닥 한 명이 학생들 몇 명을 끌고 갈 수 있으면은 교수님 입장에서는 랩에 매니저를 한 명 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런 이유에서 큰 랩 같은 경우 포닥을 뽑아서 연구를 운영을 합니다. 학교의 경우 분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한 5만 불 정도 수준의 연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일하는 이제 국립연구소에서도 포닥을 뽑습니다. 스텝으로 고용하는 경우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요. 이제 막 박사 학위를 받은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사람을 뽑으면은 빠른 시간 안에 관련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킬 수 있죠. 포닥 같은 경우는 들어오면서 바로 연구를 시작을 할 수 있을 수준이 되거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포닥은 보통 단기 고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2년, 3년 정도의 계약 기간을 갖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용하는 측에서는 유연성 면에서 좀 편한 느낌이 있죠. 보통 프로젝트가 2년, 3년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쯤에 포닥을 고용을 하고 프로젝트가 끝나면서 상호 이해가 맞아서 포닥은 다음 커리어 단계로 이동을 하고 연구소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맞는 새로운 포닥을 뽑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국립연구소도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연봉으로는 한 7, 8만 불 정도 수준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학교와 연구소에서의 포닥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교에서는 포닥이라는 자리가 교수님 다음 혹은 교수님을 대신해서 학생들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죠.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러러 보이는 위치에 있죠. 아, 나는 지금 학생인데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님과 같이 이런 연구를 이끌어가고 있다니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반면에 국립연구소에서의 포닥은 회사의 신입사원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박사 마치고 이제 연구소에 와서 뭐 10년, 20년씩 일하신 연구원들, PI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뭐 조직상으로 포닥이 제일 아래에 있고 PI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포닥이 하는 일은 연구죠, 연구. 보통은 포닥한테는 제안서 쓰거나 이런 거를 기대하진 않아요. 즉 연구 방향을 잡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일들은 보통 PI, 뭐 교수님이나 연구원들이 주로 하고요. 포닥에게 요구되는 거는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거. 그리고 마무리는 역시나 논문이죠. 연구의 결과는 논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연구를 진행하는 단체, 뭐 대학이든 연구소든 연구를 진행하는 곳에서도 좋은 논문이 필요하고요. 포닥의 경우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논문들이 필요하죠. 이 부분에서도 상호 이익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포닥이 하는 일은 박사 과정 때 하던 일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럼 이제 학생과 포닥의 차이는 뭐냐? 제 생각에는 좀 더 빠른 사이클, 그리고 효율성. 박사 과정 중에는 보통 한 프로젝트를 맡아서 졸업 때까지 끌고 가죠, 자기가. 보통 몇 년이 걸리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졸업 전에 뭐 학술지에 퍼블리시 많이 하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박사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거는 졸업 논문이죠. 한 가지 연구 주제에 대해서. 포닥이 되면은 이것보다 훨씬 빠른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몇 개 프로젝트를 동시에 맡기도 하고요.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사이클도 박사 때보다는 훨씬 빨리 돌아가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한 가지는 이제 박사 과정 때 충분히 훈련이 돼 있어서 이제 연구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 된 거.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포닥이라는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논문을 한 편이라도 더 써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이죠. 논문 한두 편 더 쓰기 위해서 굳이 포닥이라는 기간을 갖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논문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참 어려워지잖아요. 분야마다 포닥을 하는 기간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 경력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1년 정도 포닥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서 이제 교수 임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포닥을 더 길게 할 필요가 없죠. 연구소에서는 보통 포닥을 3년까지 하고요. 3년까지 할 수 있어요. 이제 3년이 지나면은 연구소의 스텝으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연구소를 떠나야 됩니다. 아무래도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두지 않으면은 이 포닥이라는 제도가 더 악용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어떤 분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닥 과잉으로 인해서 좀 더 긴 시간을 견뎌내야 되기도 합니다. 포닥을 하려는 사람들은 보통 뭐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연구실에서 일하고 싶거나 이 두 가지 때문에 포닥을 하죠. 그래서 포닥 이후에 이 두 가지 진로 중에서 고민을 합니다. 그 외에도 자이든 타이든 포닥 마치고 회사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회사를 가실 거라면 굳이 포닥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포닥이라는 시절을 하는 이유는 그 포닥이라는 경력이 필요한 그 다음 단계로 진출하기 위한 건데 회사에선 사실 포닥이라는 경력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최종적으로 회사를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박사 후에 바로 가시는 게 좋아요. 굳이 박사를 안 하셔도 되죠, 사실은. 교수가 되건 아니면 연구실에 남건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거는 논문입니다. 성과를 내려고 포닥이라는 시절을 2, 3년 했는데 논문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좀 안타깝죠.
이 시기에 논문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좀 어려워요. 다행히 포닥을 하다 보면은 박사 과정 중에 다 퍼블리시하지 못한 논문들이 한두 편 나오기도 하고요. 포닥 기간 동안 좀 효율적으로 논문을 써서 내기 때문에 또 이제 몇 편 더 추가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죠. 또 한 가지 포닥을 하면서 얻게 되는 다른 이점은 예를 들면 박사 과정 때 한 분야를 굉장히 깊게 팠는데 이제 포닥을 하면서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분야를 좀 더 넓히거나 아니면 다른 연구 경험을 쌓거나 하면서 다음 취직에 좀 더 유리한 경력을 쌓을 수 있어요. 포닥이라는 경력 없이 바로 교수에 임용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박사학위 마칠 때 여기저기 지원을 많이 했었고요. 교수 자리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교수 인터뷰까지도 본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특히 공대 쪽에서는 박사 마치고 바로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점점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편을 보시고 나는 포닥을 해야 되겠다. 교수가 되기 위해서 혹은 연구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박사 마치고 나면은 포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편에는 포닥 취업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리를 알아보고 어떻게 지원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뽑히고 전화 인터뷰나 온사이트 인터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닥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미국에서 취업하시는 분들, 기업으로 가시는 분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취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취업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